혹시 여러분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간식도 끊고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데 혈당이 도무지 안 내려가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성수진이고 15년 동안 한국인의 당 대사와 장 건강을 연구해온 생활건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특별해요. 사실 제 아버지가 당뇨를 앓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셨어요.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이 200 근처에서 절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 했고 아버지는 정말 절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 거냐 하시면서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은 반 공기만 드셨지만 하루 종일 뭔가를 조금씩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과일 한 조각, 견과류 몇 알, 커피 한 잔에 비스킷 2개. 이렇게 하루에 7번을 넘게 뭔가를 입에 넣고 계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췌장이 쉴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3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간식 횟수, 저녁 이후 공복 시간, 그리고 커피 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놀랍게도 2달 만에 아버지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방법을 수백 명의 어르신들께 알려드렸고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당뇨는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혈당에 좋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자주 먹어도 된다. 이거 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단 한 잔의 차로 췌장을 깨울 수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정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증명했고,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혈당 때문에 힘드시죠? 매일 재는 혈당계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방법으로 혈당 관리하고 계세요?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에 72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밥도 반 공기로 줄이고 운동도 하루에 3번씩 하는데 혈당이 200이 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어르신 손을 보니까 손가락 끝이 온통 침으로 찔린 자국이었어요. 하루에도 5-6번씩 혈당을 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숫자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하루에 뭘 드시는지 전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7시에 밥 반 공기, 9시에 커피 한 잔과 비스킷 2개, 11시에 사과 반쪽, 낮 12시 반에 점심 반 공기, 오후 2시에 또 커피, 4시에 바나나 1개, 저녁 6시에 저녁 반 공기, 밤 9시에 우유 한 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이세요? 밥은 반 공기씩만 드셨지만 하루에 8번을 드신 거예요. 췌장이 쉴 틈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상태였죠.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음식 양을 줄이시는 건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췌장을 쉬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딱 3가지만 바꿔드렸어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만 마시기, 저녁 먹고 3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기, 커피는 오전에만 한 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2달 만에 그 어르신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어요. 약도 반으로 줄었고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신 건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된 거였대요. 전에는 새벽마다 갈증으로 깨셨거든요.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놀랍지 않으세요? 음식의 양이 아니라 먹는 패턴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아침 공복 차 한 잔의 비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하루에 5번씩 뭔가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밥은 줄였는데 혈당이 안 내려간다고요? 그럼 바로 이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아니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셔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혈당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여러분 당이 떨어질까봐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자주 뭔가를 드시나요? 과일 한 조각, 크래커 몇 개, 사탕 하나. 이거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간식을 하루에 3번 이상 먹는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았대요. 2배예요, 2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혈당이 2배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조금씩 자주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조금씩 먹어도 췌장은 매번 일을 해야 하거든요. 마치 종일 쉬지 않고 일만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만난 68세 박미숙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박미숙님은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줄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4~5잔씩이요. 그리고 커피 마실 때마다 과자를 2~3개씩 드셨어요. 과자 몇 개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박미숙님은 그 과자가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대요.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4번, 일주일에 28번, 한 달이면 120번이 넘게 쌓이는 거예요. 췌장이 쉴 틈이 없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간 겁니다. 박미숙 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요? 하시면서 우셨어요. 제가 박미숙 님께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간식을 하루에 한 번만 드시라고요.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만요. 처음엔 그게 되겠어요? 하셨는데 일주일만 참아보시자고 설득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딱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박미숙 님이 전화하셔서 선생님, 저 진짜 됐어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몇 번이나 간식 드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커피 한 잔도 간식이에요. 과일 한 조각도 간식이에요. 전부 다 췌장을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뇨약 드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간식을 확 줄이면 안 돼요.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약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2번째 습관 얘기해 볼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여러분,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누워 계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배가 부른 채로 주무시나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몸은 잠잘 때 회복을 해야 하는데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절대 깊은 잠을 못 자요. 췌장도 밤새 일을 해야 하고요.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저녁 먹고 3시간 안에 주무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40%나 떨어진대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밤에 소화가 안 되니까 새벽에 속이 더부룩하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다 췌장이 쉬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70세 정혜수님 사연 들려드릴게요. 정혜수님은 저녁을 8시, 9시에 드시고 10시에 주무셨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 2시, 3시에 깨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셨대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정혜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같다고 하셨어요. 밤새 쉰 것 같지가 않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몸이 쉬지 못했으니까요. 잠을 자도 피곤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정혜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녁은 6시 반 전에 드시고 3시간 뒤에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졸음이 안 오면 집 안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소화도 되고 자연스럽게 졸음도 온대요. 정혜수님이 이 방법을 딱 일주일만 하셨는데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대요. 한 달 뒤에는 아침 혈당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요. 다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조심하셔야 해요. 오르기만 하시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세요. 내려올 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은 저녁 먹고 몇 시간 뒤에 주무세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3번째 습관인데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가 혈당을 순간적으로 확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미국 당뇨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커피 마시고
2시간 동안 혈당이 평균 18%나 올라간대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더 심하고요. 18%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혈당이 150인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면 17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밤에 배고파지죠. 그래서 야식을 먹게 돼요. 그럼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65세 이정우님 사연이 딱 이 경우예요. 이정우님은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셨어요. 아침에 2잔 마시고 시작하고, 점심 후에 1잔, 오후에 또 2잔. 그러다 보니 밤 11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라면 끓여 드시고, 빵도 드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부정맥까지 생긴 거예요. 혈당은 220까지 올라가고요. 이정호 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정호 님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심장 두근거린다고 119 부를까봐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제가 이정우님께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 절대 금지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드세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커피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시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2달 뒤에는 혈당이 160대로 떨어지고 부정맥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공복에 커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들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커피랑 야식, 여러분은 어느 쪽 끊기가 더 어려우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3가지만 바꿔도 췌장이 드디어 쉴 수 있어요. 혈당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하고요.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췌장을 쉬게 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마법의 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드시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냥 물 대신 환기차를 드시는 겁니다. 환기가 뭐냐고요? 환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약방에 가면 있어요. 이 환기차가 왜 좋으냐면요. 혈당을 천천히 내려주고 췌장을 보호해 주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널뛰는 걸 막아줘요. 제가 실제로 환기차를 마시고 혈당이 좋아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한 달만 꾸준히 마셔도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죠?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물 1리터에 환기 10g 넣고 30분 동안 약한 불로 끓이면 끝이에요.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환기를 20g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환기를 끓일 때 대추 2~3개 같이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요. 대추가 환기의 쓴맛을 잡아주거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만든 차를 보온병에 담아서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식사 전에 1컵, 식사 후에 1컵 이렇게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1리터만 드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컵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고요.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루틴을 쫙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환기차 한 컵 마셔요. 그리고 30분 뒤에 아침 먹고요. 아침은 꼭 드셔야 해요. 걸으면 안 됩니다. 아침 걸으면 점심 때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침 먹고 나서는 물만 마셔요. 최소 4시간 동안요. 간식 생각나면 환기차 한 컵 더 마시거나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집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간식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 입이 심심한 게 많이 해소돼요. 그리고 창밖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간식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저녁이 늦어지잖아요. 점심 먹고도 4시간 공복이에요. 오후 3시쯤 되면 배 출출하시죠? 이때 정참기 힘드시면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5개 정도만 드세요. 과자나 빵은 절대 안 돼요. 견과류는 아몬드나 호두가 좋아요. 땅콩은 혈당을 좀 올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방울토마토는 정말 좋은 간식이에요. 혈당도 안 올리고 포만감도 주거든요.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고 그 뒤로는 물만 드세요.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8시 전에 끝내야 해요. 3시간 공복,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저녁 먹고 졸음이 안 오면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하세요. 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을 움직여서 소화 돕는 정도면 돼요. 저녁 산책은 2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집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방 온도를 조금 서늘하게 하세요. 그럼 깊이 주무실 수 있어요. 혹시 밤에 배고파서 깨시나요? 그럴 땐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주무세요. 절대 야식 먹으면 안 돼요. 처음 며칠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해요. 커피는 오전에 한 잔, 점심 직후에 한 잔까지만이에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완전 금지예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식사 사이 4시간, 저녁 후 3시간, 수면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췌장이 쉬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하고 한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2달 뒤에는 혈당 수치가 확 달라진 걸 보실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곤함도 줄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된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환기차 한 잔, 내일은 간식 줄이기. 이렇게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혈당을 무너뜨리는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습관의 리듬이에요. 자잘한 간식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저녁을 늦게 먹고 포만감이 남은 채로 잠들고
커피와 야식으로 밤 시간을 보내는 이 세 가지 습관이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췌장이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내보내야 하니까 결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식사 간격을 4시간씩 지키고 잠자기 전 3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아침 공복에 환기차 한 잔만 마셔도 혈당 곡선이 서서히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예요. 잘못 관리하면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췌장은 지쳐서 인슐린 분비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오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얻고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만큼은 간식 없이 3시간 공복 후에 잠드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변화가 췌장을 쉬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환기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간식을 참아 보세요. 이틀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식재료 5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드시는 게 사실은 혈당을 급등시키는 조합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한 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